아마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인류의 이렇게 수명과 삶의 질을 이제 높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 발명품들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이제 언제나 이제 첫손에 꼽히는 거. 아, 그래요? 네. 특히 이제 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여드름이 좀 나는 피부, 이런 분들은 세안을 해가지고 저 여드름을 벗겨내겠다, 내 피부가 남들보다 더 더러운 걸 거야.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세안을 할 때 조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하는 편입니다. 왜냐면 안녕하십니까,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홍우택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은 네네. 원장님이 평소 때 말씀 많이 해주셨던 네네. 세안 관련돼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. 그럼요. 세안 굉장히 중요합니다. 생활 습관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잖아요.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얼굴을 좀 많이 만진다고 해요. 의식적으로 내가 이번에는 좀 얼굴에 손을 대야지, 그런 시간이 사실 우리가 세안을 하는 시간이죠.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고현정 세안법, 누구 세안법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사실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도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야. 그냥 정말로 진짜. 관리도 관리지만 그냥 안 해도 사실은 좋았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갔어.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저게 비법인가 봐.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간단 말이죠. 그럼 그 피부 관리법은 일반인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고? 안 맞을 수도 있죠.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딱히 별로 효과가 없다든지 성가시기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. 그래서 광풍, 유행 이런 거를 타는 그런 어떤 세안법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슬쩍 그냥 재미로만 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도 노하우라고 할까요? 네. 그런 것들도 조금씩 있어요, 사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세안이라는 게 네네. 피부에 얼마나 중요한가요? 아무래도 이제 피부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외부의 물질들, 이게 노폐물들이나 이런 게 묻죠. 그리고 피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균들이 또 살고 있기도 하고요. 아마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인류의 이렇게 수명과 삶의 질을 이제 높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 발명품들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이제 언제나 이제 첫손에 꼽히는 거 비누죠. 아, 그래요? 네, 비누입니다. 조선시대 왕들의 사인 이런 걸 보면 막 종기 이런 게 엄청 많아요. 요즘에 뭘로 돌아가셨어요? 그러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뇌졸중이요, 심근경색 이런 얘기는 들어봐도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종기로 돌아가셨어요,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없을 거예요. 네. 그만큼 이 세안과 이 몸을 이제 씻을 수 있게 되면서 그런 병들이 드라마틱하게 줄었어요. 예전에는 왕조차도 그 종기를 피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피부의 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무서웠어요. 위생과 청결이 곧 피부 건강으로 직결되는 거고 아름다운 피부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. 뭔가 세안의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요. 세안의 위험성도 있죠. 근데 이걸 너무 열심히 씻으면 피부 자체를 좀 손상시킬 수도 있겠죠. 피부는 자체적으로도 어떤 나쁜 외부 물질이라든지 박테리아,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안쪽으로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하고 있는 거죠. 우리가 이제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요 라던가 이런 말을 평소에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유분 성분이나 이런 것들도 외부 물질을 차단하고 또 안쪽에서는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고 이러면서 우리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되게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클렌징 성분들, 비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다 이제 대체로 계면활성제죠. 계면활성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원래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 않는 거잖아요. 근데 계면활성제를 쓰면 이게 싹 섞이죠. 섞이면서 그대로 이제 얘가 씻겨 내려가 버리게 하는 성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대부분의 클렌징은 이제 그런 성분들이죠. 그리고 우리 피부에는 또 다 각질층이 있어요. 죽은 세포들이 바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벽을 쌓아주고 있어요. 벽을 쌓아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막 빡빡 벗겨서 다 떼버리면 아래쪽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들이 바로 무방비로 노출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적당할 때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. 네. 세안은 딱 적당한 정도로까지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. 특히 이제 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여드름이 좀 나는 피부, 이런 분들은 세안을 해가지고 저 여드름을 벗겨내겠다, 내 피부가 남들보다 더 더러운 걸 거야, 그래서 나는 더 여러 번 씻어야 돼, 그러다가 이제 너무 과하게 씻는 거죠. 안 그래도 이제 염증성 피부인데 외부에서 이제 공격받기가 더 쉬운 환경이 조성돼 버리고 막 건조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더 악화돼서 오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그러다 보면 이제 피부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얇아지고, 그러니까 미세 잔주름 이런 거 더 생기게 되고, 특히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장 이제 바깥쪽에 이제 유분층, 자연스럽게 분비하는 어떤 그런 유분층도 자외선을 막아주거나 이런 거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싹싹
녹여서 깎아버리고 이제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면 데미지도 더 많이 받게 되죠. 이런 장벽들이 깎여 나가게 되면 면역력도 취약해져요, 피부에. 그러면 그 염증이 생겼던 부분들이 또 색소 침착이 되고 나중에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. 어떤 부분들을 주로 잘 못하고 계시는 걸까요? 제일 많은 케이스는 요즘에는 자주 하는 게 전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진짜 제가 많이 하시는 분들 하루에 막 1시간에 한 번씩 세수를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도 있고 우와.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운동도 많이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액티비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그때마다 한 번씩 또 땀나니까 샤워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씻을 일이 또 많잖아요. 오히려 피부 건강을 더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. 그러면 적절한 세안 횟수는 어떻게 돼요? 저녁이나 밤 사이에 한 번 정도, 네. 그다음에 아침이나 뭐 점심 사이에 한 번 정도, 이 정도 해서 한 2번 정도면 저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너무 세게 문지르는 도구까지 이용해서 특히 막 솔같이 되어 있는 것도 쓰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저는 그것도 솔직히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. 너무 자극적이고 각질층을 좀 지나치게 벗겨낼 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. 그럼 손으로는 세게 해도 되나요? 두부나 푸딩 같은 걸 이렇게 만지고 있다 깨지지 않을 정도로 네, 그 정도 선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사실 이제 그런 경우가 조금 드물어지긴 했는데 아버님 세대 때만 해도 각비누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몸도 닦고 네. 얼굴도 닦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좀 문제가 될 수 네. 있죠. 비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칼리성이에요. 이제 우리 피부 같은 경우는 약산성일 때 제일 이제 어떤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게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폼 클린저들은 pH라고 해서 우리 산성도를 조금 이제 약산성으로 맞춰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아요. 그 중에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pH, 우리 산성도와 조금 약산성에 맞춰져 있는 그런 제품을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세수를 좀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제 끝났으니까 닫아야지 그러면서 막 냉수 막 끼얹고 막 해가지고 막 세수 한번 끝나고 막 얼굴 새빨개져서 나오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. 그것도 너무 이제 좀 자극이 되니까 그냥 적당한 미온수로 하셔도 충분합니다. 스크럽 알갱이 들어있는 제품 이런 거 그게 이제 각질층들을 다 벗겨내게 되거든요. 수분감을 쫙 날리기 아주 좋은 방법이죠.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세안이 끝나고 수건으로 막 물을 이제 팍팍 닦아내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. 너무 문지른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저는 사실 아예 수건으로 안 닦아요. 털어버리고 끝냅니다. 그냥 살짝 닦아내는 정도는 괜찮지만 문지른다라는 느낌은 안 들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세안 직후는 각질층의 일부가 일단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. 그래서 굉장히 사실 취약한 상태거든요. 가장 공격받기 쉬운 상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이제 보습이 들어가줘야 됩니다. 저는 그래서 세수를 오히려 좀 마지막에 해요. 그래서 바로 보습하려고. 세안을 하자마자 바로 보습을 하고 싶어서 양치질을 먼저 하고 머리를 그 다음에 감고요. 네. 몸을 그 다음에 씻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씻어요. 그리고 나서 바로 보습을 합니다.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올바른 세안 방법을 일단 손을 먼저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의 물기를 일단 제거를 해줄게요. 클렌징 오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 색조 화장이나 뭐 특히 아이라이너 이런 뭐 컨실러 이런 종류 같은 경우들은 지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에 좀 잘 안 씻겨나가게 하는 좀 그런 성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일 성분, 기름 성분으로 녹여내는 게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. 일단 클렌징 오일을 한번 살짝 도포를 해주고 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을 살짝 이제 묻혀주면 유화작용이 일어나면서 기름때 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살살살살 빠져나오게 되죠. 하지만 이 또 오일 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잔존해 있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중 세안으로 클렌징 폼을 살짝 폼을 잘 내서 잔여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살짝 한번 세안을 해내는 편이죠.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세안을 할 때 조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귀 뒤, 뭐 턱 아래, 뭐 T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하는 편입니다. 왜냐면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다시 좀 괜찮은 부분으로 돌아오면 거기 있던 세균들을 오히려 안쪽으로 모아버릴 수도 있거든요.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얼굴에 넓은 부분들 있잖아요. 뭐 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먼저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T존 부분들 가서 이제 코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3번째, 그리고 턱 주변을 마지막으로 한 2번째,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귀나 귀 뒤 이런 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편입니다. 물로 씻어냈어요. 네네. 네.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물 씻어내서는 빠른 보습이죠. 빠른 보습. 무조건 빠른 보습. 수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? 수건은 저가 뭐 그냥 살짝 톡톡톡톡 찍어내는 정도 쓰셔도 되고 사실 저는 그냥 아예 안 해요.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사실. 그때 그냥 바로 보습 제품 한두 가지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스며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뭐 저 좀 개인적인 팁인데요. 요즘에 그런 이제 기능성 화장품들 많잖아요. 저도 사실 쓰고 있는데 저는 PDRN 그 리쥬란 제품을 쓰거든요. 앰플을. 그 세안을 하자마자 특히 내가 오늘 면도를 한 날이었어. 바로 이런 PDRN 기능성 제품 아니면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EGF 표피 성장 인자가 들어있는 이런 앰플들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바로 씁니다. 뭐 스킨이나 토너 이런 거 안 바르고? 안 바른 상태에서 저는 그냥 이걸 바로 줍니다. 특히 이제 면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살짝 깎여 나가잖아요.
겉에 각질층이. 그러면 이때 이제 흡수가 좀 잘 되기 때문에 약간의 MTS 효과를 누리는 거죠. 저는 그때 이제 기능성 제품들을 이때 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보습 제품으로 마무리를 하죠. 평소에 전혀 화장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. 네. 그냥 기초만 이제 쓰시는 분들,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중 세안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냥 폼 클렌저만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에는 물에 좀 잘 안 씻겨나도록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중 세안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.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 좀 순한 제품을 씁니다. 그럴 때는 이제 그냥 폼 클렌저만 사용하셔도 괜찮을 거예요. 오늘은 좋은 세안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